작년에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현대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볼 적에 한국 경제가 현재 착실하게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의체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장기채, 단기채 전부 계산하면은 약 405억 불의 의체를 지고 있고 연간 이자는 약 30억 불 이상 40억 불에 갖춘 이자가 지출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는 물가도 안정시켰고 또 이 모든 선진국도 경제가 마이너스 또는 크게 성장도 됐자 1, 2% 성장했는데 우리는 6% 이상 성장하고 물가도 과거에 전례 없어요. 과거 한국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후에 소매 물가가 10% 이내 떨어진 적은 한 해도 없었습니다. 도매 물가가 한 해 10% 이하 떨어진 일이 있지만은 소매 물가까지 10% 이하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이 협조를 하고 모든 산업인들이 협력한 결과로 도매 물가는 2%, 3% 그리고 소매 물가는 4.8% 이런 선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가 전체로 볼 적에 모든 대외 공신력을 높이 올렸다. 한국은 발전할 수 있는 나라고 또 가장 어려운 물가의 안정. 이 물가의 안정은 나라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국가의 올바른 정치 시책 그리고 모든 산업인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모든 선진국이 애를 쓰고 있지만은 일본이 작년에 가장 물가가 안정됐고 그 다음이 한국도 가장 안정된 가장 최상위권 물가 안정의 최상위권 국가입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세계에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방대한 의체가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세계에서 다시 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대한 500억 불의 기름을 사들이다 쓰면서도 그 500억 불을 수출을 해서 다 커버를 하고도 작년에 외환의 흑자를 185억 불을 냈습니다. 우리는 연간 기름을 한 60억 불 사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예향 때문에 작년에 20억 불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외채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왜 높은 외채가 있냐면은 우리는 옛날서부터 우리 모든 기업이 자기 자금이었고 나라가 자기 자금이었고 6.25 동란을 치렀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여다 철도도 닦고 항만도 만들고 모든 댐도 건설하고 국가의 간접시설도 건설하고 또 모든 기업이 부족하는 외자는 외국에서 돈을 내다 공장을 건설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외제의 누척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비하면 가장 외제의 빚이 많은 나라 서열에 끼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할 현재 우리가 사는 현 세대 우리들이 걸머지고 있는 한 큰 임무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 국민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한국의 경제는 될 일보다는 안 될 일이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우리가 이 자원이 하나도 없는 이런 여건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나라 국민의 소득 GNP에 비해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북한 공산당의 38선언을 항상 우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이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방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대한 군사비를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리고 또는 자원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한국 경제는 큰 짐이 돼서 논리적으로만 따지면은 한국 경제는 될 수 있는 조건은 거의 없고 전부가 안 될 수 있는 조건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희망적인 것은 한국 국민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생 대한민국이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6.25 동란,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 변혁 그러한 일이 있지만은 아주 시급히 잘 수습하고 안정을 기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 모든 근로자가 다 자기 앞가림을 충분히 하고 세계 경쟁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의 우수한 근로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중동건설에서 체험을 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의 건설 기술자 세계 어디 내놓던지 간에 누구한테 경쟁해서도 이길 수 있는 기술자는 한국 건설 기술자다. 그러면 비단 한국의 근로자가 건설 기술자면 그렇다고는 하지만 모든 분야의 기술자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나를 위시해서 최고 경영자, 그리고 경영진, 그리고 기술자, 기술 축적이 부족하고 또는 경력의 연륜이 얕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해서 애로가 있지 기술자들만은 세계에서 잘만 지도하고 우리가 잘만 그 호흡을 맞춰주면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세계 잘 사는 나라가 건강, 석유의 모든 폭등 때문에 산유국이 근래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오늘날 원칙적으로 이 일을 하고 세계 경쟁 속에서 부를 축적한 나라는 역시 그 국민이 그 민족이 우수한 나라지 자원이 많은 나라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칸다비아 네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그 정말 이 모든 그쪽이 여러 나라를 볼 적에 아주 악조건입니다. 역시 자원도 없고 기후도 아주 되게 춥습니다. 영하 30도 겨울이 되면 이런 추우 속에서 그리고 원체 북쪽이 돼서 밤이 길고 낮이 짧고 이런 기후의 악조건 속에서도 가장 세계에서 불을 누리고 사는 나라들은 스칸다비아 여러 나라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자원이 그 나라를 발전시키거나 부를 이루거나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국민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국민이 그 부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우수한 기능자를 이끌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진 못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을 열을 꼽는다면 한국은 첫째, 둘째, 다섯째 이내지 다섯째 이어는 아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세계, 여러분이 아시지만 세계 기능자 올림픽, 그것이 과거에는 독일이 3연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이 또 3연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작년까지 한국이 4연패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독일이나 일본이 다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은 그 수에 있어서인지 공업에 종사하는 공업 근로자의 수에 있어서인지 우리한테 10배, 20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공업 생산량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10% 이내입니다. 우리는 반에 가차운 것이 농사에 종사하고 기타 산업에 종사하고 실제 공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속에서 짧은 공업의 역사 그리고 그 선진공업국처럼 좋고 우수한 훈련소를 못 가지고 있지만은 한국의 기능자들이 세계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4연패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잘 기도를 해서 그네들을 우리가 그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나라 산업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터주나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앞으로 세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